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순수하고 애절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마을에서 백옥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했었지요. 헌데 그들에게 시련이 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지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사냥을 잘하는 청년 강도연과 동갑내기 박서희라는 처녀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들이 갓 성인이 되는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년 전 그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멧돼지 사냥을 나갔었지요. 오늘도 멧돼지 사냥을 성공했으니 한동안 고기는 충분하겠다. 어쩜 너는 사냥을 그렇게 잘하니? 옆에서 보고 있는 나도 참으로 신기하다. 멧돼지 사냥을 마친 두 사람은 사냥감을 메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렸지요. 뛰어 서희야, 저 앞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어. 그래, 도연은 멧돼지를 메고 뛰었고 서희는 도연을 따라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아이고야, 서희네 옷이 다 젖어버렸네. 너도 흠뻑 젖었어. 그런데 이제 갓 성인이 된 두 사람은 흠뻑 젖은 서로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희야, 내 앞가슴이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개울 속에서 목욕할 때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었는데. 몰라, 자고 나면 달라져 있더라고. 허참, 여자들은 어째 먹으면 키로 가지 않고 앞가슴으로 간다냐? 그런데 너도 애벌레가 언제 이렇게 큰 것이야?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애벌레가 오이가 되어 바지 앞이 우뚝 솟아 있었지요. 그러게 나도 이렇게 큰 모습은 처음인데.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성교육도 없던 시절 갓 성인이 된 두 사람은 서로 달라져가는 신체를 보며 무척 신기하기만 했지요. 헌데 신기함을 넘어 야릇한 감정이 두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였습니다. 서희야, 이제 우리도 성인이 되었으니 어른들 하는 거 한번 해볼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접대 우리 집 복구가 옆집 암캐 위에 올라타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등 뒤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성인이 된 도연과 서희는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고 신뢰했지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첫사랑, 첫 경험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또다시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비로운 경험을 했지요. 아, 어른이란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는 어른이 된 게 무척 기뻤습니다. 서희와 나누는 사랑은 너무너무 달콤했지요. 내 옆에 내가 있어 좋아.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래, 우린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동굴을 나와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사냥을 나왔다가 두 사람과 마주쳤지요. 이보시오, 잠시 말 좀 묻겠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이쪽에 노루가 있다 하여 사냥을 나왔는데 어디로 가면 노루를 잡을 수 있소? 이쪽 능선은 멧돼지 영역이여. 노루를 잡으려면 저쪽 능선 2개를 넘어야 하오. 그렇소. 고맙소, 청년. 그런데 낯선 사냥꾼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도연 옆에 서 있는 서희를 자꾸만 힐끔힐끔 보았지요. 두 사람은 연인이요. 옆에 있는 처자가 참으로 아름답구려. 그렇소, 우린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여. 좋겠소. 이런 산골에 저런 미인이 다 있다니 참으로 복도 많소. 도연은 그들에게 노루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서희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헌데 그의 감이 뭔가 좋지는 않았지요. 서희야,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분간 사냥은 나 혼자 다녀올 테니 너는 집에 있어. 알았어. 몸 조심해. 도연은 다음날 일찍 활과 화살을 챙겨 홀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는 서희가 좋아하는 꿩 사냥을 나갔지요. 도연은 산등선을 넘어 꿩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소리도 죽인 채 서서히 접근했지요. 꿩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도연은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도연의 화살이 날아가 꿩을 정확히 맞췄지요. 잡았다, 이놈.
그렇게 도연의 꿩 사냥은 계속되었고 그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목표한 3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서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도연은 서희가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신이나 산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뿔싸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는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다리를 다쳐 걸을 수도 없었지요. 하이고야 내가 방정을 떨다가 발을 헛디고야 말았구나. 다리를 다친 도연은 아픈 다리로는 산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틀어진 발목을 다시 맞추고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밤을 새웠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도연은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힘겹게 마을에 도착해 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 있었지요. 아이고, 자네는 왜 이제야 오는 것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말도 말게. 어젯밤 말 탄 자들이 나타나 서희를 잡아갔다네. 그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르신 말탄자들이라니요. 그들은 누구이고 왜 서희를 잡아갔답니까? 아, 그거야. 우리도 모르지. 비명소리에 나와보니 서희는 잡혀가고 서희의 미는 쓰러져 있었다네. 서희는 몸이 아픈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 항상 서희 모녀의 생계를 책임져 왔었지요. 도연은 절뚝거리며 서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요. 어머님 어젯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울고 있던 서희 어머니는 도연을 보자마자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복에 어젯밤에 시커먼 사내들이 말 타고 와 다짜고짜 서희를 잡아갔다네. 그자들의 인상착의는 어땠나요? 머리는 산발하고 까만 옷을 입었는데 그런 자들은 내 생전 처음 보는 자들이었네. 그자들이 별다른 말은 없었나요? 서희를 찾고 싶거든 자네 보고 용천계곡으로 혼자 오라 하더구나. 도연은 며칠 전 사냥터에서 만났던 낯선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자들이 서희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당장 가볼게요. 너무 염려 말고 계셔요. 자네만 믿겠네. 우리 서희가 얼마나 무섭겠나. 도연은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지요. 제가 반드시 서희를 꼭 찾아서 돌아올게요 어머니. 도연은 서희 어머니에게 약속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픈 다리를 끌면서 계곡으로 향했지요. 힘겹게 계곡에 당도하니 전에 보았던 사내들이 장작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 서희는 어딨어? 그래도 내가 사내는 사내인가 보구나. 겁없이 찾아오다니. 날 따라오너라. 시커먼 사내들은 도연의 머리에 까만 주머니를 씌우고 말에 태워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간 그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말을 세우고 도연의 머리에 씌워진 까만 천을 벗겨냈지요. 그러자 그곳은 병사들의 훈련장 같아 보였습니다. 이리 따라오거라. 도연은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막사 안에는 전에 보았던 낯선 자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도망치지 않고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배포는 있구나. 우리 서희는 어딨어? 그 계집이 보고 싶느냐? 그 계집을 보고 싶거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여? 어째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는 것이여? 당장 서희를 내놓으시오. 서희가 걱정된 도연은 그녀의 안전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말이 많구나. 그 계집을 보고 싶거든 순순히 말을 들라 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분노가 끓어오른 강도연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친 다리 때문에 그자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지요. 이자, 이거 다리가 부러진 거 아니냐? 이래서 어디 훈련용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 제가 살펴보았는데 부러진 곳은 없고 그저 발목이 틀어졌을 뿐입니다. 한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장군. 그럼 이자를 잘 가두어 놓거라. 이틀 후 훈련용으로 써먹을 것이야. 알겠습니다, 장군. 무사들은 강도연을 끌고 가 옥사 같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넣어주었지요. 이보시오 우리 서희는 무탈하게 잘 있는 것이요. 그 계집은 너 하기에 달렸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하거라. 도연은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서희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자칫 서희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연의 다리를 살펴보았지요. 이제 괜찮아졌군. 날 따라오너라. 사내를 따라가 보니 한쪽에는 각종 무기들이 세워져 있고 그곳은 결투장 같은 곳이었지요. 자, 오늘 내가 할 일은 결투를 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할 것이야. 아니 무슨 결투를 하라는 것이요? 살고 싶거든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들은 비밀리에 다른 부대들과 내기 결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내기 결투에 나가는 자의 훈련 상대로 끌려온 것이지요. 결투 중에 사람이 죽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그들은 죽어도 될 만한 청년들을 잡아다가 훈련용으로 투입했습니다. 도연은 결투장 한가운데로 끌려나갔습니다. 헌데 한쪽 단상 위에 서희가 묶인 채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지요. 서희야, 몸은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응, 난 괜찮아. 도연아 사랑해. 그녀는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고 도연에게 사랑한다 외쳤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서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도연은 서희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에는 칼이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지요. 자, 이제 시작해보거라. 우두머리 이장군의 지시가 떨어지자 결투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그자의 체격은 도연의 2배나 되어 보였지요. 아니 이런 피레미를 내 훈련 상대로 데려오다니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 순간 징소리가 울렸고 결투병은 도연을 향해 벼락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연을 잡아 번쩍 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도연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헌데 상대의 괴력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순간 서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바짝 긴장하고 잽싸게 일어나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쉼없이 몰려왔고 도연은 사냥할 때의 감각을 살려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으로 그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상대 결투병의 허점이 보이자 그는 정광석화처럼 일격을 날렸지요. 그러자 상대 결투병이 급소의 일격을 맞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 내가 방심했구나. 다른 병사들이 나와 그를 막사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단상 위를 보았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최정의 결투병이 풋내기 청년한테 저리 힘없이 쓰러진단 말이냐? 아무래도 급소를 잘못 맞은 듯합니다, 장군. 내일쯤 다시 붙여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허참 별일이다. 그럼 내일 다시 붙여보거라. 알겠습니다, 장군. 서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대가 졌다고 선언할 때까지 싸우는 결투에서 자칫하면 죽거나 병신이 될 수도 있었지요. 도연의 결투를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던 서희는 이제야 입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옥사에 갇힌 도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서희가 무사한 모습을 보고 나니 도연은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그는 무척이나 어리둥절했지요. 아직 바깥 세상 경험이 없던 도연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요.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뜨자 다시 두 사람의 결투는 시작되었습니다. 헌데 오늘은 단상에서 서희가 보이질 않았지요. 오늘은 각오하거라 풋내기. 헌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투병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연도 지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녔지요. 하지만 그는 피해 다니면서도 상대 결투병의 허점을 날카로운 눈으로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허점이 보이는 순간 정광석화처럼 일격을 날렸지요. 그러자 상대 결투병이 또 무릎 꿇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사냥감의 급소를 겨냥해 화살을 날리던 그의 눈은 매의 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허점을 찾는 눈이 무척 날카롭고 예리했지요. 그리고 그는 사냥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능선을 넘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온몸이 근육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제도 오늘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게 아니냐?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군. 우리 부대 최고의 결투병이 저리 힘없이 쓰러지다니 다음 경기가 염려가 되옵니다.
소장군의 결투병이 이걸 알면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냐. 에잉 찌릿. 장군,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자를 훈련시켜 우리 결투병으로 써보면 어떻겠는지요? 저자는 우리 병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자를 병적에 올리고 병사라하면 되지 않겠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훗날 소장군 쪽이 알게 되면 실망이 클 것이야. 장군, 저자를 아는 자는 우리 부대에서도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자들만 입단속시키면 새어나갈 일은 없지요. 그 말에 우두머리 이 장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저자를 한번 훈련을 시켜보거라. 훈련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보자. 알겠습니다, 장군. 그리하여 도연은 그때부터 창검, 도끼 등 무술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대와 결투가 시작되기 전 제비 뽑기를 통해 무기의 종류가 결정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창검과 같은 무기가 선택되었을 때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결투 대회가 열리는 날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도연에게 밤낮으로 훈련을 시켰지요. 훈련이 끝나면 그들은 어김없이 도연을 옥사에 가두고 밖에서 잠갔습니다. 서희를 빼낼 허점을 찾아야 해. 이자들도 사람이니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야. 도연은 밤낮으로 서희를 빼낼 궁리를 하였습니다. 서희야, 내 정혼자는 이곳에 온 이상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 그만 잊고 내 품에 안기거라. 실소, 도연은 반드시 날 빼내줄 것이요. 얘야, 이곳은 수천의 병사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어찌 널 빼낼 수 있다 생각하느냐. 만에 하나 그런 시도를 하는 날에는 그날로 그자의 목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요, 우리 도연은 반드시 날 구해줄 것이요. 헛꿈 꾸지 말거라. 절대 불가능하다. 내가 내 품에 안기지 않으면 너도 살려둘 수 없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할 수는 없소. 만에 하나 강제로 날 탐할 시에는 혀 깨물고 죽을 것이요. 서희는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지요. 이 장군이 아무리 겁박을 해도 그녀는 일체 굽히질 않았습니다. 도연아, 꼭 살아야 해. 제발 절대 죽으면 안 돼. 서희는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구하려고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을 서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지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다른 부대들과의 불법적이고 비밀스런 경기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훈련 결과는 어떠한가? 최상입니다. 검술, 창술 등 못하나 뒤처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한 결투병 중에는 단연 최고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번 대회에 저자를 출전시키면 우승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장군. 참 놀랍구나. 한낱 사냥꾼 주제에 단 3개월 만에 최고의 무사들보다 뛰어나다니. 좋다. 그래, 이번에는 그자를 비밀병기로 출전시켜보거라. 알겠습니다, 장군. 며칠 후 드디어 불법 결투 대회가 시작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장군들과 병사들이 넓은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잠시 후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결투장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왔다. 이번 대회는 반드시 우리 부대가 우승해야 한다. 헌데 장군, 소장군 측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 결투병들도 이번에 모두 교체가 되었는데 하나같이 야수 같은 괴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허나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강도연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지 않느냐? 도연은 두 손에 쇠사슬이 묶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무사들이 창을 들고 그를 경계하고 있었지요. 서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살아남아서 널 구할 것이야. 그때 부대장급 무사가 다가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잘 싸우면 목숨은 부지할 것이다. 허나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 내 정혼자를 만나고 싶거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내가 우승하면 서희를 꼭 풀어주는 것이요. 그렇다. 만에 하나 서희에게 털끝만큼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누구라도 내 가만두지 않겠소. 도연은 반드시 살아남아 서희를 구할 생각뿐이었지요. 한편 서희는 결투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단상 위에서 이 장군 옆에 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척 창백했고 도연을 걱정하는 마음에 손발이 떨리고 있었지요. 도연아, 꼭 살아남아야 해, 제발. 예, 서희야.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거라. 내 정혼자가 오늘 죽을지 살지 그것은 하늘만 아는 일이지. 징소리가 울리며 도연이 결투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 앉아 있는 서희를 보았지요. 서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 반드시 살아남아 너를 구할 거야. 그런데 이번에 맞서는 상대는 덩치가 산만한데 도연보다 몸집이 2배는 되었지요. 희야, 덩치 차이가 저렇게나 많이 나는데 과연 상대가 되겠는가? 결투할 두 사람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싸울 무기는 검으로 선택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각각 옆에 비치된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징소리가 울리고 결투가 시작되었지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송이로구나. 오늘 내 놈에게 애송이 맛을 보여주마. 헌데 상대 결투병에 검을 휘두르는 솜씨는 무척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검이 바람을 가를 때 휙휙 소리가 날 정도였지요. 도연은 잽싸고 빠르게 그의 검을 피하며 예리한 눈으로 그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그의 검이 크게 휘두르면서 도연의 눈앞으로 스쳐가자 도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정광석화처럼 그에게 바짝 다가가 그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검이 떨어지고 거꾸로 꼬꾸라졌지요. 도연은 빠르게 그의 팔을 발로 밟고 목에 검을 들이댔습니다. 졌소. 그자의 입에서 졌다는 말과 함께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자네들 보았나? 정말 귀신을 보는 것 같았네. 정말 놀라운 솜씨군. 저런 솜씨는 나도 처음 보네. 장군 보셨습니까? 저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하하, 우리 비밀병기가 오늘 한몫 단단히 하는군. 결투를 보는 사람들마다 탄성이 나왔습니다. 단 일격에 최고의 고수를 쓰러뜨렸기 때문이었지요. 도연의 경기가 끝나고 다른 결투병들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단상 위 서희를 보았지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조마조마한 경기가 끝나고 그가 이기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서희야, 걱정하지 마. 오늘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야. 그 후로도 도연의 결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고난 감각과 매의 눈으로 상대의 허점을 찾아 일격을 가해 결국 결승까지 올라갔지요. 헌데 이 장군은 도연이 우승하지 못하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 장군은 무사를 불러 귓속말로 속삭였지요. 그래, 준비는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장군. 결승전 상대는 괴력을 지닌 철마라는 자이옵니다. 이번에 제비 뽑기는 창검이온데 도연의 창검은 한 번만 철마의 창검을 막아도 부러지게 준비해 놓았지요. 그래, 알았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도연의 숨통이 끊어져야 할 것이야. 염려 마십시오. 이미 철마하고도 입을 맞춰 놓았습죠, 장군. 이제 드디어 서희가 내 품에 안기지 않고는 못 배기겠구나. 드디어 징소리와 함께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서희를 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제 마지막이다. 서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도연은 창검을 들고 결투장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잘 가거라.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법.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철마의 창검을 한번 막았을 뿐인데 창검이 반토막 나고 말았지요. 그는 부러진 창검을 얼른 양손으로 쥐었습니다. 하지만 철마의 창검 길이와 차이가 많이 났지요. 철마가 긴 창검으로 휘둘러대고 있는데 도연은 반토막짜리 창검으로 그에게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결투는 2시즌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도연이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지요. 그럴 때마다 서희는 단상 위에서 가슴을 졸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오로지 서희만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지요. 그렇게 2시즌이 지날 쯤 철마가 서서히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사냥으로 산등선을 수없이 넘어다니던 도연의 체력은 철마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의 결투가 오히려 도연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지요. 철마의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 도연은 정광석화처럼 그에게 바짝 접근해 일격을 가했습니다. 도연의 창끝은 그의 명치를 정확히 겨냥했지요. 그 순간 그는 쓰러지고 도연은 그의 창검을 발로 차 멀리 날렸습니다. 분하군. 결국 상대 선수 철마는 항복을 외쳤지요. 그러자 결투장에서 구경하던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군.
우리 부대가 우승할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저 도연이라는 친구 말이야. 정말 괴물은 괴물일세. 병사들은 환호성과 함께 강도연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단상위 이 장군의 표정은 똥 씹은 듯 완전 구겨져 있었지요. 그는 도연이 우승을 하자마자 단상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병사들의 함성 소리에 서희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도연이 두 손 번쩍 들고 서희를 보고 웃고 있었지요. 그제서야 서희는 눈물을 닦고 도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아,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서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도연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도연은 이제 서희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감에 무척 기뻤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단상 위에서는 병사들이 서희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도연은 잽싸게 단상 쪽으로 달려갔지요. 당장 그 손들 놓거라. 오늘 밤 우승 축하 연회 때 볼 수 있을 것이네. 그러니 서두르지 말게. 도연은 아직 서희가 병사들의 손에 있다 보니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승기념 성대한 연회가 열렸지요. 거대한 술상이 차려지고 병사들은 고기를 뜯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흥청망청 잔치가 시작되었지요. 헌데 서희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가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모두 실컷 마시거라. 병사들의 환호성과 함께 연회장은 무척이나 시끌벅적했지요. 장군 약속대로 서희를 풀어주시오. 오늘의 주인공 강도연이 불쑥 일어나 이 장군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강도현, 내가 큰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상을 주어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어째 사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이오. 당장 풀어주시오. 내게 온 이상 한 번은 내 수청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입 다물고 기다리거라. 이 장군의 말에 도연은 가슴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자는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는 자였지요. 결투를 신청하겠소 장군. 갑작스런 도연의 결투 신청에 연회장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장군의 입만 바라보았지요. 이 장군이 대답이 없자 강도연은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왜 겁나시오 장군. 이런 겁쟁이 장군을 모시는 여러분 병사들이 참으로 불쌍하오. 그 순간 갑자기 한 명의 병사가 외쳤습니다. 마소, 사내대장부의 입은 일수불태요. 한번 내뱉은 말은 물릴 수 없소. 맞수다. 사내대장부의 입은 남아이런 중천금이라 했소. 병사들이 한두 명 나서자 이번에는 병사들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그들에게 강도연은 이미 우상이 되어 있었지요. 부대 전체 병사들에게 강도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면 때문에 이 장군은 더 이상 뒤로 뺄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빠르고 날렵한 강도연이 두려웠습니다. 좋다. 하지만 무기는 내가 선택한다. 이 장군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검으로 살아왔지요. 그리하여 그날 밤 연회장이 결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결투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기대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의 결투를 보았지요. 징소리와 함께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군과 강도연은 서로에게 검을 겨누며 탐색전에 들어갔지요. 백전노장 이 장군의 검술 실력을 모르는 도연은 섣불리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 일격에 질 수도 있었지요. 헌데 강도연의 실력을 본 이 장군도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탐색전은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달빛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검이 먼저 나갔지요. 그는 어둠 속에서도 사냥을 하다 보니 그의 눈은 부엉이 눈처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달빛을 가렸을 때 이 장군이 순간 허점을 보였고 도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지요. 이 장군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고 도연은 이 장군의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으로 이 장군의 목에 갖다 댔지요. 헌데 이 장군은 항복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과 체면을 구겼지요. 항복선언을 하시오. 아니면 목을 날리겠소. 그럼에도 이 장군은 항복선언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병사들의 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항복선언을 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도 할 말이 없소이다.
맞소. 결투는 정당한 대결이고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소. 구경하던 병사들이 하나같이 도연의 편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이 장군은 무릎을 꿇었지요. 졌소. 이 장군의 입에서 항복선언이 나오자 병사들의 환호성이 온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은 서희를 데리고 나왔지요. 이복의 도연 자네 정혼자를 데려왔네. 약속대로 풀어주겠네. 도연은 달려가 서희를 번쩍 안았습니다. 병사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큰 소리로 환호해 주었지요. 힘들었지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응, 난 괜찮아. 너는 다친 곳은 없어? 응, 나도 괜찮아. 그 순간 병사들의 입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지요. 뽀뽀해, 뽀뽀해. 수천의 병사들이 뽀뽀해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강도연은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서희에게 뽀뽀를 했지요. 그 순간 일부 병사들이 달려나와 두 사람을 행가래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도연과 박서희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병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마을 사람들이 나와 두 사람을 반겼지요.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서들 오너라. 아이고 얘야 무탈한 것이냐? 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자네가 수고했네. 우리 딸을 무사히 데려와줘서 고마우이. 어머니 이제 염려 마셔요. 그 누구도 이제 서희는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강도연은 살인병기를 넘어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그들은 혼례를 올렸지요. 도연은 서희와 어머니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때 죽을 고비가 여러 차례나 있었지만 도연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뚝심 있는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지요. 그리고 이 장군은 요즘 말로 쪽팔려 장군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하향했지요. 부대에서는 도연에게 장수로 제안을 했지만 도연은 서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남매를 낳아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 끝에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도연과 박서희에게는 뜻밖의 시련과 고통이 닥쳐왔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시련을 극복해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갖가지 시련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